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G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주식 고민 많이 해결해 드릴 텐데요. 시장이 오늘 조금 코스피 시장이 좀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가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들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미 소화를 해왔다라는 과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 내가 가진 종목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은 시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유튜브 이데일리 TV에 검색하셔가지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역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간단하게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전일 1조 3천억, 오늘은 또 1조 가까이를 지금 오전 지나가면서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선물 시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지수는 1%대 정도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전반적인 흐름성 자체가요. 양호하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은 2차 전지 죄송합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이제 그 투자 심리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정체성을 보이기도 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 참여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많이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시장의 주도적인 주체들은 이 시장에서 원하는 섹터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한 굉장히 어중간한 위치에서 가격 변동성을 주고 있는 만큼 시장 자체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회복과 그리고 성장이라는 기초되는 섹터를 내가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다라고 하면 소외받을 가능성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으로 코스닥 쪽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높은 에코프로 때문에 영향력이 높은 흐름성이 나타나고는 있긴 하지만 대형주 쪽 흐름이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했었죠. 코스피 쪽의 대형주 흐름성에 대형주 장세가 좀 만들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코스피 상위 종목들의 흐름성이 뚜렷하게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서 하방보다는 위쪽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낸드가 2% 가격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가 오르는 만큼 이제 기업들의 어떤 유리한 지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업황 회복의 신호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서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흐름과 특징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 이어가세요. 세분화될 가능성이 좀 많다. HBM 쪽만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HBM은 많이 큰 폭의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세분화될 수 있는 고정이 있다. 장비 쪽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이 시간에 소재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 또 역시 소재 쪽에 대한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하나머트리얼즈 그리고 TCK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새로운 식각 공정에 들어간 웨이퍼 공정에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흐름성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구체 쪽도 조금씩 흐름을 다시 살려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HBM 쪽 왜 안 오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HBM이 아닌 다른 쪽에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을 좀 주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요. 결국 전체적으로 어떤 지수의 흐름을 체크하기보다는 하나의 섹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집중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가장 안전하고 확신한 투자처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점검하고요. 다시 이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갈 텐데요. 일단 전화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첨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만 원에 20%입니다. 18만 원에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이렇게 지인 소개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대응할
방법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잘 모르시겠죠. 주식한 지 얼마 안 네네. 됐으면 지인한테 너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인이 얘기했는데 지인이 또 계속 얘기를 네네. 해줘 좋다라고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런 투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지인한테 내가 밥도 사고 막 이러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성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뭐 회사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지인의 추천이 가장 무서운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판단이 서지 않는 이상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기업 자체는 지금 좀 정체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아시죠? 네. 반도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뭐 이거는 내가 주식을 잘 몰라도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반도체가 워낙 좋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쪽은 이제 수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2차 네. 전지 쪽은 구매자가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이 잘 팔려야 되는데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럼 이 첨보라는 기업은 소재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배터리 만드는데 뭐 전해액 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들어가는 소재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겠죠. 그죠? 불리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상황이겠죠. 맞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앞에 좋았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이 기업이 잠깐 업황 사이클에 조금 약간 조정기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는 네. 그래서 됐는데, 네. 네, 그냥 무조건 가격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가격만 찝어드린다라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이유를 네. 알아야지 다음에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네. 가격적인 거는 뭐 올라오게 하겠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 첨보라는 기업이 향후에 어떤 좋은 이슈를 가져가더라도요. 시장에서 네. 어떤 중심에 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판단에서 한 17만 원, 네. 18만 원 정도, 17만 원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현금화하시고 네.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가는 전략이 아닌 거는 정리하고 충분히 다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올라오시면 잘 감사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우진 우진이요. 1,830원에 30%입니다. 1830원이요? 예, 예. 네.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 어느 정도 올라갈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요. 확률이요? 예, 예. 네. 저보고 점을 찍으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있어 보이죠. 우진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세요? 예, 원자력 측정기. 센서 네. 만드는 저기라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원전 관련주에서 원자력 쪽 관련된 부분에서 있는데 뭐 후쿠시마 영향도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밖에 저는 의견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슈는 재료적으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재료는 아직 쌓여 있는 건 맞는데요. 올라오면 이제 대응이라는 걸 해줘야죠. 아, 좋구나. 올라오면은 올라가는구나 해서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안 나고 또 내려가는구나 해서 내려간다라고 가만히 놔둬도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응이라는 걸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올라오면은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저의 예상일 뿐이니까 예측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 좀 안전하게 팔 수 있는 데를 얘기 드려서 11,400원 정도면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아도요. 거기서 저는 그 가격대 제가 볼 수 있는 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뭐 더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 드렸는데 그걸 기다렸다 안 오면은 또 괜히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11,400원 정도. 이 가격대는 최근에 앞서 있었던 수급이 충분히 아직까지 이탈성 자본이 아니고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원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요. 확률적으로 11,400원 정도는 충분히 강한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잘 대응하시기 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예, 97,555원. 9만 얼마요? 비중은 10%입니다. 97,555원이요. 아, 비중이 10%시라고요? 예, 예, 예.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는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제가 네네. 이거를 2분할 정도로 매수를 했거든요. 언제 뭐 12만, 네. 12만 2,200. 아, 2번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예, 예. 네. 추가 매수했는데 그래서 예, 네. 비중은 늘렸는데도 계속 이제 똑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오히려 더 비중이 늘어가지고 내려가면 더 걱정이 더 심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또 내려가니까 아, 괜히 샀나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더 사는 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점에서 조금씩 모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네. 한목에 내릴 거를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무타기 안 하고 뭐 하냐, 뭐 더 사라, 더 사면 되는데 왜 뭐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돼, 충분히 더 사면 되지, 이렇게 부추기는데 막상 사놓고 보면은 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이 기업이 맞습니다. 언제 올라가냐, 언제쯤 시기가 네. 될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사놓으면 2년 뒤에 올라갈지 3년 뒤에 올라갈지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최근에 이제 수급성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있긴 해도요. 역시 생산력이나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 최근에 바닥에서 좀 길긴 하지만 올해 한 4월 달부터 해서 조금 약간 수급성이 밑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흐름에서 유입성 자본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주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홀딩 하셔도 되고 더 사는 거는 아직 사지 마세요. 더 싸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이 더 내려오지, 그죠? 근데 더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내려가는 거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무너진다는 거는 시장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간 어떤 투매성 흐름이 그 자본이 빠져나오는 것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 기업 자체가 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생산력이 있고 생산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시고 네네. 10만 원까지는 그냥 쭉 들고 계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저는 좀 길게 예. 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막 높게 오랫동안 묶이는 게 아니니까 이 상태로 조금 네. 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까지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올라오면은 연락 한번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멘토님 어제 아랫골이 밀리다가 확 치고 올랐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가지는 거 아닌가 옆으로 횡보도 1년 동안 했고 그렇게 짧게 봤거든요. 네. 그 행보라는 부분 자체를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4월 달부터 약간 옆으로 박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흐름은 다시 아래로 이걸 지금 여기서 돌린다는 것보다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왜냐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의 어떤 전략점이면 그냥 올라오는 걸 확인해야 되지 이게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건요. 누구나 주식을 몰라도 그냥 보고 내가 아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판단을 믿지 마시고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주체의 변동성을 확인하는 게 맞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가가 이 올라왔을 때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 아래쪽 7만 7천 원 아래쪽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그 가격대부터 위로 조금씩 계속 확인하는 절차,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는 저는 이 기업을 이전에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무적인 부분, 예, 지금은 팔아도요. 외국인들하고 이전에 8월 달에, 7월 달에, 6월 달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4월 달의 흐름을 보면 그들이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특히나 뭐 투신 쪽이나 이쪽에 대한 흐름성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중간에서도 8월 달에도 같이 들어왔던 시그널을 줬던 가격대가 있어요. 그 가격대를 자꾸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냥 제가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급상 그런 흐름성으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냥 행보하다가 오를 것 같다. 그거는 책 보고 그냥 공부해서 대충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보려면 돈의 흐름을 읽으려고 공부를 해보시고요. 저는 10만 원까지 충분히 향후에 이 행보가 길어지더라도 나중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아, 예, 팬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오브젠 43,560원에 50%요. 50%요? 예. 네,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네이버 쪽하고 관계돼 있어서 네. 같이 뭐 거죠. 이슈적인 측면을 보고 접근을 했는 거네요, 그죠? 최근에 예, 인공지능 예. 관련된 부분에서, 그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엄청 하락입니다. 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특례성 상장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네. 이런 신규 상장되고 난 뒤에 제가 항상 얘기드린 신규 상장주는요. 단기에 어떤 이슈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6개월 이내 동안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 그게 딜레이되고 나면 이제 우리 보호 예수라든지 뭐 각종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둘씩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1년째 될 네. 때나.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 제한적인 시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네이버가 인공지능 이슈가 이거 하이퍼클래스 쪽이라는 관련된 부분의 클리토폰가요? 하여튼 그 인공지능 플랫폼이 정말 엄청나게 좋고 흥행 저는 안 좋다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뭐 진짜 그 전에 대한 기대가 뭐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네이버가 수급이 좋았어 가지고 좋은 요소를 가지고 와서 주가가 좀 올라왔었는데 그 뒤로 나왔던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 소신 발언이지만 정말 그냥 네이버 검색창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뭐 블로그 링크되고 뭐 이런 수준인데 저보다도 정보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쓸모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신 발언인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재료적인 부분이 소멸되겠죠. 그죠? 아닐까요, 그죠? 아무리 뉴스 좋은 뉴스 지금 계속 꺼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또 네이버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좋은 뉴스를 기사를 떴는데 얘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재료가 아주 단발성으로 약간 소멸성을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뭐 인공지능에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끌고 가기보다는 매수가에서 한번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다시 정비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부터 해서 전저점을 좀 깨고서 좀 전저점 깨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전저점 깬다라고 해서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그냥 내려가지도 않고요. 추세가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전에도 그러면 그런 그림으로 보면요. 앞에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시면요. 제가 조금 당겨 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한번 볼게요. 이 앞에 여기 있는데 전저점이라는 이탈, 이제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인데 기준이 없으면 그 교과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저점을 이탈, 기준점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고 정했으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온 상황이라면은 전저점이 깨졌다라고 해서 다음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전저점이 저항을 받고 그럼 이 가격까지 돌아올 수 있는 가격대가 되어주는 게 전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자꾸 의식적으로 전저점 깨져서 내가 손절하겠다라는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손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전저점이 깨져서 불안합니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깨져서 내가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었으면 진작에 손절하고 저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정해놨다 그러면 전저점이라는 거 인식하고 있으면 이거 깨지면 손절이구나 하고 그럼 정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대응을 못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지금 깨진 거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기준은 항상 잘 정하시고요. 42,000원대가 앞서 이 7월 달에 그리고 이슈가 주목됐던 시점에서 올라왔던 시세에서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구간에 가깝죠. 41,000원, 2,000원대 되면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손절했다가 다시 정비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손절하라고요? 아니요. 41,000원, 41,000원, 2,000원 사이 정도 약손실 구간에 왔었을 때 본전 기다리지 마시고 그 조금 잃는다고 해서 큰 차이 없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일동제약 22,000원에 10%입니다. 22,000원에 10%요? 네.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비만 치료제? 네. 네. 근데 이 기업은요, 그냥 이것도 제 소신 발언이긴 한데 그냥 세력주예요. 그냥 요즘 이제 비만 치료제하고 우리 당뇨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에 영향을 주고 이런 이슈가 이제 해외에서 위고비 그래갖고 주목을 받으니까 우리 이것도 할 수 있는 캐파가 있지, 임상에 진행할 수 있는 캐파가 있지 않냐, 우리 이거 이슈화 시키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 띄운 거거든요.
뭐 과거에 네네. 코로나도 그래요. 치료제 맞는다라고 해서 일본하고 뭐 한다 그래서 온통 다 흔들어 놓고 그러다가 다 빠졌잖아요. 근데 그런 과거 같은 영광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상이 뭐 2상, 3상 진행도 아니고 이제 시작해볼래요라고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올라탔는 그냥 어떤 세력의 뭐 놀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어머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력한테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운보다는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상당히 대응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솔직히 이런 종목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뭐 상한가를 가든 뭘 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최근에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린다라면은 지금 현재 매수가와 가까운 이 위치에서 솔직히 뭐 올랐다, 제가 팔았는데 수익으로 갔다, 내려갔다는 것보다는 좀 이런 종목 말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어머님이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일동제약은 매수가 부분에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정리하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시세 한번 나오면 위로 쭉 한번 갑자기 올라갈 때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CJ 시푸드고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4,830원에 10%요. 4,830원이요. 30원. 예. 참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네. 그 추매를 좀 할까 하다가 한번 여기 상담을 한번 받고 하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이 이론적 그냥 생각 저의 내피셜인데 우리 네. 후쿠시마 있잖아요, 그죠? 수산물. 근데 시푸드 네. 같은 경우도 걔들도 가공식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수산물 관련해서 뭐 납품을 한다거나 가공식품을 납품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일본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일본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한테 수출하겠다, 뭐 한국도 포함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뭐 방사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적으로 아 괜찮아 나는 그래도 회를 먹겠다 뭐 이러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지금 100이 먹겠다라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후쿠시마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공식품도 조금 꺼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네. 분위기로 본다라면은 솔직히 뭐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좀 애매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테마성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후쿠시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러면 우리 국내 수산물을 믿고 먹자 뭐 이런 운동이 또 일어나서 뭐 또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흐름성이 나타날 수 있긴 한데요. 재무적인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올 상반기 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또 강한 기업도 아니고 신용도 최근에 뜬금없이 좀 많이 쌓였고요. 신용이 거의 6%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탈출 전략을 세운다라고 해서 낮춰가지고 빨리 나오겠다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런 파동이 이미 앞서 한 번, 두 번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 아니라 앞서 이제 한 2번 정도 그런 이슈들로 통해 후쿠시마 이슈로 해서 올해 초부터 해서 한 2번 정도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게 저기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제한적으로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간데 또 한 번 올라오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좀 한참 걸리고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오히려 나중에 올라오면은 오히려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가고 더 사는 것보다 손해를 좀 더 보더라도 줄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올라올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올라오는데요. 바로 안 올라오고 행보하고 시간이 한참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도 단발성이에요. 지속성이 아니고 단발성이기 때문에 잠깐 올랐다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심지어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4,000원대 한 번 더 올라온다라면 다 팔지 말고 비중을 줄여서 적은 비중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차라리 그 살려고 하는 비중을 낮은 쪽에서 다른 걸 사시는 게 좋거나 아니면 이거를 개별로 다른 데 차는 게 다른 창구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고요. 4,000원대 위쪽에 올라오면은 축소 의견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생명 3,500원에 10%예요. 3,000 얼마요? 500원. 3,500원에 10%요. 네. 더 들고 가세요. 네. 어느까지 요즘 뭐 기관도 외국인도 수급이 좋기 때문에 어느 금액까지 대충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참, 이 가격대가 3,500원대가요. 가격대가 참 어중간해요. 여기서 이제 뭐 위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또 저항인식이 좀 있고 조정을 또 한번 줄 거냐,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분할 대응하면 어떨까요? 저는 3,500원, 이 가격대가 이전에 이제 그 시세를 만들었던 구간에 좀 오는 거 있는데, 제가 하나생명을 이제 유지 관점으로 두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금융주하고 이제 보험 쪽에 대한 부분들, 이쪽도 실적으로 보험 쪽도 이자 장사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실적으로 가계부채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많은 개인들이 보험 대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 보험에 들어가 있는 보험에 들어가 있는 비용에 대해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 이자도 굉장히 많고, 보험회사도 뭐 솔직히 그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익성이 좋은데, 최근에 이제 뭐 금융주들의 흐름이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나생명도 매수세가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500원까지, 그러니까 매수가까지의 어떤 탄력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분할 대응, 그러니까 절반만 매도하시고요. 절반은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예, 3,500원 부근에서요. 네, 매수가에서 손실 없이 절반만 줄이시고, 그리고 다시 가격 조정을 주면 다시 늘리세요. 좀 더 사셔도 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뭐 제 통계로 봤었을 때 제 경험은요, 과거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다운사이클이다, 막 이렇게 뭐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금리가 정점에 가고 난 다음에 좋아진 거는 소비 쪽하고 금융, 뭐 이런 쪽에 뭐 보험 쪽이나 이런 쪽은 흐름이 우상향하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조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봤었을 때는 다시 누르면 사면 되니까 3,500원에서 비중만 좀 축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반절 축소 반절에 갖고 가고요. 네, 가지고 가시고요. 다시 내려오면 그 반틈 팔았던 걸 다시 사셔도 돼요. 재매수하고요. 네, 내려오면 재매수해도 되죠. 3,000원대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오면 재매수해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안내 확인하고 왔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 북스터디 클럽, 안산 북스터디에서 3층에서요.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아래쪽에 주소 확인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가지고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주소 확인하시고요. 내일 오시면 제가 앞서 얘기도 드렸지만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의심하지 않고 내가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많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안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N텍 보도록 할게요. 자, YN텍 9,520원, 비중 10%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뭐 이런 무슨 뾰족하게 이래 가시 찔러 놓듯이 산을 만들어 놓고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9,500원대 같으면 수익을 한번 보셨다가 그걸 그대로 반납하신 것 같은 흐름이네요. 뭐 이슈적인 측면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거는 하방성보다는 유지성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행보하는 흐름성이 조금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가고요. 가격이 싸지면은 다운사이클,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업은 워낙 약간 소외성으로 가고 있고 한 흐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치지 않을까요? 이런 기업들 투자하고 있는 게. 이런 기업들은 조금 가지고 가면 좀 지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재무는 안정적이지만 이 재무가 너무 안정적인 부분들의 시장의 어떤 거래가 제한적인 종목들은 굉장히 따분하게 만듭니다. 회사 좋은데 주가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한번 2021년도까지 주가 상승의 어떤 사이클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럼 기간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난 뒤에 행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시세적으로 이미 최근에 나와버렸고요. 굉장히 따분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이건 현금하시고 종목 교체 쪽 의견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올라오면 현금하시고 종목 교체, 추가 매수 없이 대응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DMS네요.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역시 굉장히 좀 소외성 느낌이죠. 조용하죠. 요즘 굉장히 조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7,800원 가격이 좀 높은데요. 왜 이렇게 조용히 가고 있을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고요. 수급 거래가 상당히 많이 말라버렸네요.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데 거래가 줄어든 게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잡주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내려가가지고 거래가 그냥 완전 말라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지저분하면 모르겠는데 DMS는 뭔가 자기만의 어떤 흐름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10월달 이후의 흐름성에서 이제 저점이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내려갈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이 기업은 저는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무 쪽에 대한 부분도 건전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쭉 가져가세요. 단가도 좀 낮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20%인데 20%가 조금 더 넣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대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가서 8,000원까지 오시면은 연락 주셔도 될 것 같고요. 8,000원까지 시간은 걸리되 뭐 이런 기업은 당연히 시간적인 투자적인 부분이 있는데 흐름을 한번 만들면 그 올라가는 기간은 짧아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8,000원까지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이네요. 자, 유니셈 8,490원 5%다. 유니셈이 최근에 소송 이슈가 있었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네. 일단 유니셈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홀딩 쪽은 일단 드리는데 더 사도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굳이 지금 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 정도만 유지하시고, 왜냐면 뭐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낮은 가격에 더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좀 아쉽긴, 좀 당장에 확인할 수는 없고요. 좀 죄송합니다. 확인해 드리고 싶은데 확인할 수는 없고, 가격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대응은 7,500원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쪽 관련된 특수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시간적인 텀에서 제가 봤을 때 7,5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쯤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서 수급이 들어왔던 어떤 흐름성 자체가 아래쪽 하단에서부터 시작됐던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고, 올라가야 될 곳에서 조금 덜 오른 흐름성, 거래는 많이 추리했는데 그래서 가격적으로 대칭 조정이 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추가 매수 전략은 7,500원, 나머지 5%만 가지고 쭉 한번 가보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따로 설정하지 않을게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저는 내년까지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우상향하는 추세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크래프톤이고요. 네. 26만 4천 원에 네. 35%요. 26만 4천 원. 4천 원에 30 몇 프로요? 5%요, 35%요. 네.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요, 좀 어머니? 오래됐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추매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야 될지. 한번 낮추지 않으셨어요? 한번 낮췄죠. 그러니까 낮췄는데 지금 어때요? 효과가 어떻죠?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데 더 안 좋아졌죠? 손실 금액 더 커졌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를 100% 맞추면 안 될까요? 100%요? 네. 100% 사놓고 나면 그 뒤로 이제 더 낮추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어머니 이 네. 기업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모르죠. 처음에 이제 공모주로 예, 됐다가. 어머니 네. 게임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냥 네. 계속 이 기업에다가 네. 아이고 내 돈 네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그냥 돈을 계속 갖다 맡기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회사는 기분 좋고 어머님만 힘드신 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게임하는 회사인데 어머니 게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죠. 어떤 게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주변에 뭐 이 게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내가 통계를 데이터를 모을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네. 내 투자 자금을 100% 다 넣겠다. 어머니가 모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근데 네네. 이 게임 회사가 안 좋은 게임 회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게임도 좋아지군요. 사이클이 있어요, 업황. 지금 우리가 네. 돈 쓰는 게 막히면은 게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없고 막 이렇거든요. 게임에 돈도 사람들이 게임에 돈을 많이 써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막 아이고 요즘 물가 비싸다 그러면 게임하는데 돈 아끼고 막 이런 것도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그렇죠. 상황이 이제 업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에 어떤 이슈도 적고 그래서 다운 사이클이라고 해요.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좋아지는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안 좋은 사이클에서 더 아직 회복이라는 전제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머니 현금으로 딱 들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이 네. 좋다 할 때 진짜 좋은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사야 네. 돼요. 아니면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안전한 어머님한테 삼성전자 안전하고 좋은 회사 같죠? 맞죠? 네네. 그럼 삼성전자에다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맞죠? 거기도 들어있어요, 삼성전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또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씩 모으세요. 어머니 적금 넣으시잖아요, 그죠? 네. 적금 넣듯이 조금씩 사셔야지. 지금 35%가 이렇게 확 들어가 있으니까 더 사기도 부담스럽고 아니 여기다 1%씩 사봐야 의미가 있겠냐고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지 마요. 100%를 100% 사고 나면 그 뒤로 어머니는 융통성이 유동할 수 있는 어머니 돈이 없어져가지고 아니 갑자기 돈 필요하면 어떡할까요? 손해 보고 다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 차라리 현금이 나은 거예요. 현금 들고 딱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지금 사지 마시고 회사는 게임주도 저도 뭐 앞서 떨어지기 전에 솔직히 저는 굉장히 솔직하긴데 앞서 게임주도 의심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의심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질 텀이 뭐 4분기나 내년 초쯤 되면 나타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급도 최근에 좀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또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고민하지 말고 더 사지 마세요. 네. 기다린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금호석유 16만 5천 원에 10%요. 16만 5천 원에 10%요? 네. 네. 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추매를 할까 아니면 반을 줄이고 좀 내려가면 20%를 추매를 할까 이 생각은 제 방송을 좀 보시는군요. 매도를 했다가 할까. 네? 예? 제 방송을 좀 보세요? 뭐 가끔씩이요. 가끔씩이요. 아니 그 방금 얘기하시는 게 뭐 줄이고 다시 또 늘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 그 방식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안 줄이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더 늘리세요. 그냥 늘리셔도 돼요. 어머니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오는 거. 그 이게 한번 기다리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 있기에는 너무 기간이 또 길 것 같고. 아니야, 제가 볼 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내려오면, 그러니까 많이 산다는 개념보다 이런 가격 조금 저기 한 10만 원대도 지금 13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 13만 원에서 10만 원 간다 그러면 아이고 너무 많이 빠진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반대로 생각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도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만큼 괜찮다 이거예요. 조정도 길었고. 지금 이 가격대도요. 저는 최근에 수급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수급이 괜찮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도 기관이 계속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파는 건 어차피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시세적으로 금호석유가 꿈틀대면서 움직이는 그 흐름에서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같이 사거든요. 그게 외국인들이 사는 시세 자본이 있어요. JP모건이나 이런 그 창구는 시세적으로 어떤 저항을 끌어올릴 때 항상 큰 돈이 유입되면서 기관하고 같이 사요. 제가 보는 수급에 올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드문드문 나오거든요. 이 밑에서. 그래서 금호석유는 결국 이러다가 위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전 더 사도 돼요. 안 사도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나고요. 조금 더 사실 것 같으면 조금 더 사셔도 되니까 한 15만 원대 정도까지 그보다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고요. 사서 조금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길게 가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더 좋잖아요. 시간이 가는 만큼 비중이 늘었으니까 수익은 또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사도 돼요. 한 3%에서 5%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사는 게 나을까요? 지금 가격. 이런 거지. 아까 분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살 거를 한 5% 생각하면 지금 한 2% 사고 아래쪽에 떨어지면 한 2% 사고 나머지도 떨어지면 또 한 2% 사야지라고 이래 놓으면은 지금 또 사고 떨어져도 사고 그때 사고 결국 나는 내려가게 되면 좀 낮은 가격에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까 떨어질까 살까 했는데 안 떨어지면 못 사는 것보다는 나눠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이오니아고요. 네. 매수가가 48,500원이고 비중이 38%예요. 38%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4월 달인가 그때 매수해가서 수익을 좀 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조금 또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길래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고점을 보고서 그랬는데 그냥 계속 내려서 추매를 좀 했어요. 한 6만 원 가까이에서도 처음에는 매수를 했거든요. 아, 이거. 근데 계속 내리기만 해가지고요. 저번에 근접했는데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수익 내고 나서 또 정고점 가고 이래 또 갑자기 내가 팔고 나니 강해지니까 그 기대감이 더 컸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내려와서 그렇죠. 단가 또 맞춰놨더니 또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이거는 37,000원 아래로 가면 좋지 않아요. 이제 37,000원 아래쪽으로 이 가격대로 내려가는 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만 뭐 이 기업 자체가 뭐 우리 그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진단 키트 쪽이라든지 이런 내용성을 갖고 있잖아요. 과거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기술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앞서 이제 크게 위에서 하한가를 가면서 나왔던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큰 저항으로 보이는데 여기보다는 최근 6월 달에 꺾이기 시작했던 이 흐름이 이때부터 거래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여기서부터 어떤 기점을 깨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5만 원대는 저항이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금 5만 원대부터 해서요. 제가 과거 기준점으로 보면은 가격이 빠지는 힘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48,000원, 5만 원대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올라오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밑에서 올라와서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흔히 그걸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 존재할 것 같아서 다행히 48,000원대 정도면 뭐 37,000원 찍고 기술적 반등으로 한 4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더 가더라도 이번에 미련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시세가 이미 나왔던 부분에서 2차적으로 올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한번 2차적으로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고점이 이전보다 낮잖아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에서 한번 딱 줄 때 다음에 놓치지 말고 더 가더라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미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영광입니다. 네. 아모레지고요. 네. 32,850원에 20%인데요. 네.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시총 규모별 지수 변경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 그 아모레지가 코스피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변경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게 그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가지고 처음 초보라서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려봤어요. 그런 거죠. 이 시장에는요, 우리가 뭐 펀드 이런 것도 있고, 그 시장의 어떤 선물 쪽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상위 대형주 쪽에 대한 흐름이나 얘도 뭐 거기에서 제외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상위 종목의 어떤 이제 자본이 우리 개인들이 사는 자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우리도 솔직히 대형주가 안전하다 그러고 대형주 그러면 좋다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는 안전하니까 뭐 모아서 해놓으면 좋다라고 해서 자본이 유입되는 유입성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니라 기관이나 뭐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ETF라든지 투자의 어떤 뭘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투자하자 이렇게 종목 구색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모셔서 그 돈을 실제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늘고 줄고의 어떤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중량주로 근데 중량주로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가벼워진다라는 부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는 어차피 이제 우리 섹터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소비나 그리고 아무래가 이제 북미 시장이나 그리고 아시아 다른 변방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는 이쪽에 대한 집중도가 더 클 거라고 봐요. 중형주 됐다고 해서 아 이제 대형주야 중형주야 이거 볼 거 없는 회사네 팔아야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죠? 지금 아직 소비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점의 중심을 그런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이 아모레지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 그럼 돈을 못 벌고 있냐 그런 부분에서 돈을 계속 내려가냐 이런 건 아니. 시가총액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서도 바뀌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시가총액이 확 올라가고요. 주가 내려가면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했는 게 자산 쪽으로 이렇게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총액이.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화장품 중국 소비가 어떻게 가나 이런 데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현재 이 가격대 같으면은 한 번쯤 홀딩하고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서 올라오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으로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SKI 테크놀로지 12만 원에 20%입니다. 12만 원에 20%요? 예. 최근에 12만 원을 딱 찍고 떨어졌는데. 최근에요? 네. 최근이라기보다는 7월 달 말이네요. 그때. 그렇군요. 뭐 안 보고 계시죠, 그죠? 네.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이 지금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요. 좀 멀리 봐야죠. 뭐 최근에 올라왔던 이 흐름성에서 제가 봐도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끝난 것 같진 않고 이제 조정의 흐름이고 그 조정 오늘 이 하단 라인이 2차 전지도 이제 에코프로가 계속 저도 에코프로를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SKI 테크놀로지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이 다 좋아요. 근데 2차 전지 쪽 기업들이 좋은데 2차 전지 쪽에 어떤 배터리 셀이나 이런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재고가 쌓이면 수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주는 쪽이 없다라는 얘기가 재고가 쌓이면 또 가격적인 부분이 다운되고 뭐 리튬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영향이 이제 조금 조정이라는 걸 올 수 있는 거고 에코프로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조정이 필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도 우리나라 시장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빼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 이 가격대 지금 한 79,300원, 8만 원대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슬슬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SKI 테크놀로지 바닥을 나오는 어떤 흐름의 중요한 시그널을 여기서 줬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마 최근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 매도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특히 기관의 매도가 있었네요. 근데 이 매수가 다시 또 유입되는 관점을 좀 지켜보시면은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4월 달의 시점이 수급이 많이 유입됐던 시점이었거든요. 보시면은 4월 달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많이 샀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그들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그냥 홀딩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올라와서 조금 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보다는 좀 더 홀딩 의견에서 기다리는 쪽 의견 드릴게요. 나중에 한 10만 원대 위로 올라오면은 지켜보시면서 다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상담을 좀 진하게 못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9월 16일 날 토요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열리니까요. 내일 안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